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변해야지 라고 몇 번이나 말했나요? 월요일마다 새 출발을 몇 번이나 했고 새해 첫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약속을 했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결국 똑같은 자리로 몇 번이나 돌아왔나요?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습관, 똑같은 사람으로 말이죠. 칼 융은 이에 대해 단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당신 안에 아직 어떤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립니다. 몇 분 동안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며 조용히 앉아있기도 합니다. 당신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느끼는 무거운 감정,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잘 아는 그 감정, 때로는 피곤함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불안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그저 의미 없는 공허함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변할 수 없을까?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마치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제자리 걸음만 한 지친 사람처럼 물어보셨네요. 우리는 변화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원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고 건강하게 먹고 몸을 잘 돌보고 싶어요. 더 차분하고 불안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덜 시달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인내심을 갖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요. 더 의식적이고 더 깊이 있고 더 충만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소망들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망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은 잘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열흘 아니면 2주 정도, 때로는 기적처럼 한 달 동안 긍정적인 상태가 지속되기도 하죠.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엔 정말 효과가 있어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다 천천히 거의 알아채지 못하게 예전의 습관들이 다시 돌아와요. 똑같은 반응, 똑같은 내면의 목소리,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죠. 결국 큰 실망감에 휩싸여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는 새 책을 사고 새로운 시스템을 시도하고 이번엔 정말 해낼 거야 라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벌써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제력이 부족해. 나는 강하지 못해. 어쩌면 나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게 내 본성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새로운 감옥을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변화를 가로막는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시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문제는 동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변화를 원하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왜 같은 악순환에 갇히는지, 왜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한지, 왜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큰 저항을 보이는지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해답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지식, 더 나은 기술 또는 프로그램을 더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어떤 것들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장을 잠시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현실적이고 깊이 느껴지며 때로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지 이해하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살면서 진정으로 변화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게 만드는 심오하고 깊은 변화 말입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아마도 그 순간에는 단순히 얻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상번들마스 상실도 있었겠죠. 무언가가 끝나고 문이 닫히고 한 시대가 마무리된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관계의 끝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신념이나 가치관이 무너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나라고 불러왔던 정체성, 역할, 그 일부가 해체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해체는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누군가가 태어났습니다. 더욱 진실하고 더욱 깊고 더욱 자유로운 누군가가 말입니다.
칼 융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벌레는 고치 속으로 들어가 진정으로 소멸합니다. 애벌레가 지녔던 형태는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합니다. 이는 하나의 과정이자 의식이며 죽음과 그에 따른 환생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애벌레와 나비, 이 두 가지 모두를 원합니다. 변태를 기다리면서 옛 정체성, 옛 이야기, 옛 방어 기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불안하면서도 평온하고 이기적이면서도 겸손하고 의존적이면서도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무언가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죽이고 놓아주고 뒤에 남겨두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적도 아니고 낯선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일부입니다. 수년 동안 간직해온 부분들, 때로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그 뒤에 숨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탱해준다고 믿어왔던 부분들입니다. 솔직함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불편함에서 태어납니다. 칼 융은 자신의 삶과 수년간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장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 장애의 개성화 과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면 먼저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삶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고통스럽지만 솔직한 깨달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강요되었습니까? 가족의 기대, 사회적 규범, 너는 이렇게 되어야 해. 너는 저렇게 행동해야 해.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빠와 같은 메시지들. 어린 시절부터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내면화했습니다. 그것들을 나로 착각한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규범 속에서 살아왔기에 어디가 당신의 모습이고 어디가 타인의 기대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즉, 가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직장, 가족, 친구 관계에서 가면을 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가면들이 처음에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거부, 판단, 배척을 두려워하며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가면은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가면은 더욱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면을 쓰는 것보다 벗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가면이 우리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가면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소나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우리가 무시하고 억누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우리 안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림자 속에는 억압된 감정, 표현되지 않은 재능, 말하지 못한 진실, 인정하지 않은 욕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도망칩니다. 그것들을 직시하고 이것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싶어 하지만 오직 좋은 부분만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더 성공적인 사람, 더 사랑받는 사람,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자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억압해온 부분, 부끄러워하는 부분, 약하다고 느끼는 부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융에 따르면 통합은 모든 부분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하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은 계속해서 당신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 같은 종류의 관계, 같은 종류의 갈등, 같은 실망, 같은 막다른 길,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이름 붙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관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더 나은 습관을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쉽게 화를 낼까? 왜 나는 이 사람을 그렇게 짜증나게 생각할까? 왜 나는 항상 이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할까? 왜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항상 정반대로 행동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답이 항상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던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융은 심리적 성장이 선형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거나, 더 강인해지거나, 더 통제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여러 부분을 인식하고 그것들과 화해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낡은 정체성, 낡은 신념, 낡은 자아인식이 무너집니다. 이러한 파괴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괴 없이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무엇이 사라져야 할까요? 융의 심리학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5가지 근본적인 요소가 두드러집니다. 놓아주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질병도 아니고 약점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전략들입니다. 한때는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제한하고 성장을 방해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가립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이런 게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먼저 거짓 자아 또는 융의 용어로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가족과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요? 친구와 있을 때와 처음 만난 사람 또는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다른가요? 이러한 차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상황에 따라 말투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 가면들 중 어떤 것이 진정한 당신일까요? 아니면 어느 것도 진정한 당신이 아닐까요? 거짓 자아는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감정이 용납되고 어떤 감정이 용납되지 않는지 배웁니다. 울지 마, 강해져야 해. 진정해, 소리 지르지 마. 착한 아이가 되어 말썽 피우지 마. 이러한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깊이 박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에 부합하는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안전함을 느끼고 거절당할 위험을 줄여주는 자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 자아는 진정한 당신이 아닙니다. 왜 이 거짓 자아를 놓아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놓아준다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두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가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무언가가 있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 아래에는 공허함이 없습니다. 억압되고 미발달되었지만 진정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 자아를 마주하는 것이 변화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의식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일 겁니다. 피해자 의식은 종종 실제 고통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힘든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남긴 관계, 부당한 대우, 이것들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 라는 말이 이게 바로 나야로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항상 나에게 일어나. 나는 운이 없어. 사람들은 항상 나를 실망시켜. 이러한 문장들은 더 이상 설명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피해자 의식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바로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 잘못이 아니므로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체성은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일어난 일과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피해자 의식은 그 다리를 가로막습니다. 세 번째는 부풀려진 자아입니다. 이는 자만이나 자신감과는 다릅니다. 건강한 자신감은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풀려진 자아는 다릅니다.
부풀려진 자아는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이미 옳아. 내 의견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아는 배움을 방해합니다. 배우려면 먼저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변화하려면 먼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아의 역할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할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자아는 취약성을 회피하고 틀리는 것, 작아 보이는 것, 통제력을 잃는 것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피는 우리를 현상 유지에 갇히게 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일종의 자아의 죽음을 수반합니다. 이 죽음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렸어, 이걸 몰랐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아니면 클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요. 둘 다 고통스럽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게 맞을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받아들여질까? 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목소리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진로, 사랑하는 사람, 옷차림, 신념까지 모두 결정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가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 할 우리 자신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사실 더 깊은 문제, 즉 내면의 권위 부족의 증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나침반이 없거나 있더라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외부를 바라봅니다. 이게 좋은 걸까? 이 욕구를 버린다는 것은 타인의 판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억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우리 안의 부분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질투심을 부정하고 분노를 억누르고 취약함을 약점으로 여기고 어두운 생각을 무시하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묻어둡니다. 우리가 묻어둔 것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결국 그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훨씬 더 파괴적인 형태로 표출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서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시작될까요? 아닙니다. 관찰하는 것과 실제로 문제에 직면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좋아, 이 다섯 가지를 배웠으니 이제 어떻게 고쳐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변화를 처음부터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는 실수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결책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러한 패턴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뇌는 효과가 있었던 것을 놓아주기를 거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거짓 자아가 생겨났을까요? 진정한 자아를 드러냈을 때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뇌는 그 교훈을 배우고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가면을 쓰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인정받았고 살아남았습니다. 왜 피해자 의식이 뿌리내렸을까요? 한때 당신은 진정으로 무력했고 진정으로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은 그 시기에 당신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왜 부풀려진 자아가 발달했을까요? 굴욕감, 모욕감, 그리고 부적절함에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일까요? 내면의 안정감이 부족했거나 누군가가 그 기반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모두 한때는 영리한 해결책이었고 두뇌의 지능이 만들어낸 산물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러한 패턴들을 고쳐야 할 결함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세 걸음 뒤로 물러설 뿐입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놓아주려면 먼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칼 융은 이를 2차적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패턴들이 제공하는 이점을 말합니다. 피해자 의식의 2차적 이득은 책임 회피입니다.
삶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없어. 이 믿음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시도하고 실패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2차적 이득은 지시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곤하고 위험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부풀려진 자존감의 2차적 이득은 취약성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내가 이미 옳다면 틀리더라도 위협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패턴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줍니다. 뇌는 주어진 것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화해야겠다는 결심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심은 뇌의 의식적인 부분에서 나오지만 변화의 패턴은 무의식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의식적인 결정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을 가장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목표로 삼습니다. 나는 내 X라는 특성을 바꿀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목표가 아닙니다. 변화는 내면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해왔던 것들과 화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칼 융의 가장 오해받는 측면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약점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 작업은 약점을 보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질투심을 가지고 있으니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무의식을 없애려 하면 억누르게 되고 통합하면 그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칼 융은 분석가와 함께 작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이 과정을 지지하는 환경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의식을 혼자서 들여다보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맹점은 바로 우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다른 관점, 다른 목소리가 우리가 거울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거창한 발걸음이 아니라 작지만 진솔한 발걸음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조차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책을 꺼내거나 스마트폰의 메모 앱을 여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가장 신경 쓰였던 순간, 가장 화났던 순간, 또는 가장 불편했던 순간을 적어보세요. 사건이 아니라 감정을 적으세요. 오늘 상사가 이렇게 말해서 정말 화가 났어 라고 적는 대신 오늘 나는 정말 화가 났는데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적으세요. 잠깐만요. 딱 1분만요.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칼 융의 그림자 작업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대개 무의식 속에 있는 무언가와 공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많이 괴롭힌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는 어떤 모습, 당신 안에 억눌러온 어떤 것을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상황이 당신을 지나치게 화나게 한다면 거기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가 바로 변화를 위한 진정한 재료입니다. 이 연습은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화가 났으니 나도 저런 사람일 거야 라는 논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연습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바라보세요. 판단하거나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보세요. 오늘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예전에는 언제 이런 감정을 느꼈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비슷한 상황, 비슷한 감정이 반복되는 거죠. 이 반복은 무의식의 언어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무의식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관계에 끌리고 비슷한 갈등을 겪고 비슷한 실망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진정한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바로 네,
라고 대답하지만 곧 속에서 분노가 쌓여간다. 이 패턴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어쩌면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과거에 아니요라고 말했던 경험이 당신을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불편한 기분이 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감정은 무엇일까요? 질투일까요? 부족함일까요? 억눌린 욕망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내면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열쇠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을 직면하는 것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빛을 찾으려면 어둠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을 직시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연습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변화는 단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꾸준하며 정직한 발걸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매일 밤 1분씩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정직함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타인에게 솔직해지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그날 느꼈던 가장 강렬한 불편함을 적어보세요. 사건이 아니라 그 느낌 자체를 적으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덧붙이세요. 이 느낌은 내 안에 어디에 속하는 걸까?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의식에 대한 솔직한 질문은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게 해줍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칼 융의 가장 강력한 명언 중 하나는 내면의 어둠을 마주하는 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 없이는 어떤 빛도 진정으로 빛날 수 없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용기, 보이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씩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주가 끝날 때쯤 어떤 기분이 드는지 살펴보세요. 아마 엄청난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변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무언가에 공감하셨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가짜 자아라는 표현에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피해자 의식이라는 표현에서 공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림자로부터의 탈출 부분에서 이게 바로 나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 이러한 자각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변화는 빠르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작고 꾸준한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되고 내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해왔던 자신의 일부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작은 깨달음들이 쌓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아닌 더욱 진정한 당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정체성을 버린다면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울까요? 이 불확실성은 마치 공허함처럼 느껴집니다. 칼 융은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허함은 사실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억누르는 데 소모된 에너지가 해방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만의 목소리, 자신만의 선택,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5가지, 즉 거짓자, 피해자 의식, 부풀려진 자, 인정 욕구, 현실 도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5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강하게 와닿나요? 어떤 것이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나요? 읽거나 들으면서 어떤 것이 은근히 공감되었나요?
그 느낌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답을 모르더라도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오늘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진정 누구일까?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 시간이 흐르면 놀라운 변화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풀 수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만큼 오래 지속되는 과정이며 매일 조금씩 더 깊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된 자, 피해자 의식, 부풀려진 자,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어둠으로부터의 도피를 모두 버린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당신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아닌 모든 가면과 틀을 벗어던진 당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질문에 성급하게 답하지 마세요. 그저 삶 속에 간직하세요. 낮 동안에도 밤에도 마음속에 새기세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답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편안하게 잠들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당장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댓글에 이 5가지 중 어떤 것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지 적어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 채널을 처음 보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칼 융의 가르침, 심리학의 심오함, 그리고 삶의 진정한 질문들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